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오랜만에 이 활력이 돌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 효과, 이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 지금까지 현황과 효과 알아보고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상황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소장님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하시고 지급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용도 하셨고요. 사용도 이제 3분의 1을 벌써 썼습니다. 벌써 3분의 1까지. 자, 일주일이 흘렀고요. 생년월일도 다 금요일까지였고 주말에는 이제 모두가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소비 쿠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닷새 동안 전 국민의 10명 가운데 7명, 72%에 해당하는 3,642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지급된 금액만 6조 5,7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예. 과거보다도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요. 맞습니다. 네. 지역별 신청률을 보게 되면 인천이 1등입니다. 77%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이 72.1%, 대부분이 이제 충청권과 대부분이 한 70% 내외였는데 가장 신청률이 낮은 건 전라남도였습니다. 네. 66%대에 그쳤는데요. 아마 이제 지급 방식을 보게 되면 간편하게 앱으로 하자. 대부분 이제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4명 가운데 3명, 한 74%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급받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 17%, 선불카드도 8.8% 순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주 닷새 동안은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이었지만 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신청이 이제 가능하고요. 신청 마감이 이제 8주 동안입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된 소비 쿠폰은 이제 다음 날부터 쓰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1차, 2차 모두 사용해야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차가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최저 15만 원, 많게는 이제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 3만 원, 여기다가 인구 소멸 지역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자,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말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 80%는 신청률이 넘었을 것 같죠? 넘었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내수 활성화 효과, 활력을 찾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전통시장은 바로 와서 많이들 사용하셨나 봅니다. 이 상황 좀 볼까요? 사실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길거리 상점들, 또 예. 편의점들 편의점. 특수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이제 시끌벅적한 시장을 꼽으라면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실제로 상점 주인분께 소비 쿠폰 사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소비자들이 네. 10명 가운데 6명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소비 쿠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액이긴 하지만 소비자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점 입구에는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안내문이 좀 붙어 있어서 골목 상권도 모처럼 눈에 띄게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 패션 업계는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쿠폰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리따움, CJ 올리브영, 미샤와 같은 매장에는 이제 스티커 붙은 매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대기업 직영 매장이 아닌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매장이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이거든요. 이런 데서 할인 행사나 문자 알림을 통해서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특히나 한 신발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제 N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50% 가까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초기 성과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학생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편의점 업계도 경쟁이 굉장히 좀 가열되고 있는데요. 편의점 3사 주요 브랜드 사용 매장 대부분이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점보다는 소상공인 업체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정육이 의외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고기류 네. 그리고 양봉류 주 생필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A 편의점의 경우에는 국산 쇠고기 매출이 한 달 전 같은 요일에 비해서 한 170% 가까이 급증했는가 하면 쌀 잡곡 매출도 136%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 가맹점 역시 이제 소비 쿠폰 특수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뭐 뚜레쥬르, 네. 파리바게트와 같은 이제 제과 프랜차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교촌, 뭐 BHC와 같은 이제 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대부분 90% 이상 매장에서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배달앱과 좀 연계해서 할인을 좀 확대하거나 무료 증정 이벤트까지 마련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쿠폰이 사용되는 걸 보니까 전통시장, 골목상권, 여기다 편의점들, 각종 이제 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작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내수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마중물의 효과를 우리가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소상공인들의 반응들 좀 뭐 여론조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이 이제 부진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제 내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10명 가운데 소상공인 8명 정도가 지금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 드러났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쿠폰 지급 이후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실제로 손님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체감도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조차도 이제 소비가 좀 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이 소기업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배드뱅크라고 해서 지금 7년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제 굉장히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한 이 채무 조정에 대한 그렇죠. 인식도 좀 예,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어요. 한 59%, 찬성 의견이 40.9%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폐업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이제 1년 내내 제로 성장에서 2분기 성장률이 그나마 전기 대비 0.6% 증가했는데 네. 여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민생업은 소비 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좀 마중물이 되기를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또 막상 매장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미리 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게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같은 체인점이어도 직영 가맹 이거는 글쎄요 사전 확인이 좀 안 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쿠폰은 정확하게 이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동네 식당 대부분 가능하고요. 미용실이며 안경점, 학원, 슈퍼마켓, 소규모 자영업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바로 이제 편의점이나 치킨 전문점, 제과 체인점, 생활용품 전문점과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기본적으로 직영점은 대기업 계열입니다. 예.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가맹점은 소상공인이 개인 사업자를 낸 사업장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롯데리아라든가 일부 쿠쿠와 같은 이제 매장 또 샤브올데와 같은 이제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30억 원 이하라고 하면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일부 병원이나 한방병원, 동물병원, 서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30억 이하일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여부는 매장에 붙어있는 안내 스티커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이 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산간지방에 편의점도 없고 슈퍼마켓 이런 이제 마트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 단위 한 125곳에 이제 하나로 마트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개업한 매장의 경우는 사실 매출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외에도 정부가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뭐 병원이다, 약군이다, 스크린 골프장이다,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난해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매장 헷갈릴 때는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도 헷갈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국민신문고, 헷갈릴 때는 앱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콜센터 110번을 통해서 사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하기 전에 매장별 규모, 운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장에서는 이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이제 안내하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매장을 이용하고 방문하고 사용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트 내에 뭐 이렇게 떡볶이를 판다든가 이런 분식점들이 있거든요. 체인, 맞습니다. 튀김을 파는 이런 곳은 또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좀 트릭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맞습니다. 대형마트 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이제 연매출이 30억 원 넘을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이고요. 사용할 수 없지만 마트 내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 매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임대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마트의 경우에도 전국에 한 2,600여 개 임대 매장 가운데 37%, 세 곳 가운데 한 곳, 960곳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미용실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마트 내 입점에 있는 미용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안경점, 약국, 키즈 카페, 사진관 모두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롯데마트도 한 3,000여 개 임대 매장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00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마트 내에 고지물이 있어요. 매장 내 네. 고지물과 직원 안내를 통해서 사용 가능 매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혼란을 좀 줄이고 또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를 좀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안에도 지금 입점 점포 성격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장 안내문 내지는 직원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통계이기는 한데 가장 많은 사용처가 일단 편의점으로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하고 편의점 쪽을 따로 뭐 언론사들에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입니다. 농산품, 김치 같은 거를 또 편의점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편의점은 좀 이해가 가는데 와 여기서 식료품을 많이 샀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대형마트로 이제 마트를 보러 가면 가족끼리 가요. 가족 단위로. 예. 부모님 같이 가자는데 편의점은 주로 누가 갑니까? 1인 가구 가죠. 1인 가구 가잖아요. 1인 가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음식료,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소비 쿠폰 효과를 가장 먼저 만끽하고 있는 게 편의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편의점의 주요 사용처로 좀 부상되고 있으면서 품목을 잘 따져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치, 네. 쌀, 과일, 육류, 정육품도 꽤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편의점에서는 김치 매출이 한 달 전에 비해서 99%, 네. 그다음에 국산 이제 정육식품이 예. 169%, 과일이 62%입니다. 쌀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70에서 한 136%까지 한 달 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보여서 조그만 쌀 그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오른 식자재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소비 쿠폰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수요가 편의점으로 좀 몰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외에도 이제 편의점 하면 그동안은 좀 사실 구매가 좀 평소에 좀 적었던 고급 아이스크림 몇천 원짜리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몇만 전문점이 원짜리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생활가전들, 색조 화장품과 같은 이른바 소확행, 소소하지만 조금 투자를 해서 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소비도 눈에 뜨들어진데 네. 실제로 이제 A 편의점에서 색조 화장품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54%, 고급 아이스크림 몇만 원, 몇천 원짜리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용품 가운데에서는 세제, 위생용품, 기저귀, 여성용품도 매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편의점이 일단 현재 첫 주에서는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공간이었었고 몇만 원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카드사들이요. 빨리 소비 쿠폰을 사용을 해달라. 그럼 이벤트를 걸어서 추가로 5만 원을 더 준다. 이 이벤트 좀 소개를 해주시고 왜 카드사들이 또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함께 좀 분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소비 쿠폰을 잡게 하는 금융회사들의 이벤트가 지금 치열한데요. 카드사들이 자체 예산으로 최대 5만 원의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를 지금 조용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총 한 25억 원 규모이고요. 31만여 명에게 추가 쿠폰이 지급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8월 말까지 네. 소비 쿠폰 1차를 다 전액을 사용하면 네. 자동으로 응모하게 됩니다. 근데
꽤 큰데요, 규모가 31만 명이요? 맞습니다. 네. 추가 쿠폰은 이제 기본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럴 예상하고 네. 카드사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 자제를 요청하니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캐시백 주로 이제 쿠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카드사들도 속내는 있어요.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사 카드 쿠폰을 받게 한 이후에 네. 해당 카드로 사용 빈도, 충성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전략이고 이렇게 소비 쿠폰으로 유입된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입니다. 네. 자, 그런데 몇 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소비처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산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선불 카드 있지 않습니까? 깡을 하는 이 소비 쿠폰 깡, 이 할인하는 깡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도 이거 걸리면은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해주고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된 첫날부터 사실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불카드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네. 할인해서 13만 원에 팝니다. 이른바 이제 카드깡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 쿠폰의 본래 취지가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1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요. 온오프라인 유통회의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일단 단속 대상 보게 되면 크게 한 네 가지입니다.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카드 결제해주고 그리고 현금을 제공하는 것. 네. 이 카드 깡입니다. 주유소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네요. 똑같이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가 개인 간 소비 쿠폰을 양도하거나 현금화를 시도한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허위 결제 편취하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 개시한 이후에 잠적하는 것도 사기 행위이고요. 또 소비 쿠폰이 입금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타인한테 양도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는 건 물론이고요. 네. 최대 5배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게 되면 소비 쿠폰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하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판매한다, 현금화한다,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보조금 전액 환수받을 수 있고요. 차후입니다. 차후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지급하는 소비 쿠폰은 쓰라고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현금화는 절대 안 됩니다. 난 현금으로 쓰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처벌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주가 순탄하게 지난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또 이런 역효과 나올까 봐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또 주의보 내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사용이 익숙치 않은 이제 취약계층을 노려서 소비 쿠폰 안내 신청이라는 신청 안내를 가장한 문자나 메일에다가 URL 링크를 같이 첨부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불법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카드사 혜택을 확인하라, 쿠폰 잔액을 조회하라, 신청 오류 복구 안내 등 교묘하게 어떤 이 명분을 내세워서 접근하고 있는데 검색 엔진 상단에 이 피싱 사이트를 띄우는 방식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비슷한 유사한 이제 사례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2021년 기준에서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을 했고요. 예. 무려 피해액만 7,7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이 갖다 클릭하라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에 하나 내가 좀 감염됐다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경찰청 112번 그리고 금감원 전화번호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소비 쿠폰이라는 게 소비의 마중물 효과입니다. 15만 원의 쿠폰을 주면 15만 원 쓰고
플러스 알파 이제 더 써야 되는 이제 그게 실은 이번 효과의 아주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은데 당국에서 어떤 추가 좀 소비 활성화 대책 없을까요? 이제 쿠폰만 지급하고 또 멈추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비 쿠폰 링거 효과, 음. 반짝 이제 이 소비를 좀 일깨우는 거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마중물이 돼서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소비 활성화가 그거죠. 이루어져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발성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이제 내수 진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소비 쿠폰과 지금 이 휴가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축제, 공공 행사를 좀 연계해서 자발적인 지역 내 소비를 좀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층,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엔 소비 여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계층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가계 실질 구매력을 좀 높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제 가계 지출 여건을 개선하면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살리는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병행돼야만 그나마 이제 침투된 내수를 구조적으로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